백창렬 교수님께서 너무 과대 광고 포장을 해주셔서 질소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면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고, 동시에 이제 구글을 이용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누고 있는 또 교육자, 그리고 뭐 집에 가면은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좀 더 좋은 편한 방법이 있겠죠. 그 요령을 알면 얼마나 인생이 편해질까요? 그 내용에 대한 오늘 발표 자료입니다. 저의 첫 주제는 트리플 S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틀 만에 200분 가까이가 지금 등록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원래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네. 얘기 듣기로는 주변에 별로면 나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뒤에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더 이상 나가실 수 없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몇 장 슬라이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거 기다리시는 동안에 요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는 어플, 앱이 있습니다. 요거 스마트폰에 좀 깔아주시고 저희가 단체 활동을 좀 하나 할 건데요. 깔아주시고 로그인만 좀 해놓아 주시면은 저희 나중에 할 때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인데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구글이라는 도구를 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 도구가 물론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도구를 만든 사람 뒤에 있는 철학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창업자, 이 두 명이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당시 구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항상 스타트업이 어디서 시작하죠? 차고에서 시작합니다. 거라지에서 항상 시작을 하죠. 역시나 이 거라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거라지의 주인이 또 특별한 분입니다. 여기 여자분이 한 분 서 계신데요. 바로 이분이 수잔 워치츠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당시 인텔에서 직원으로 있으셨는데 이제 워낙 그쪽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차고를 임대를 해줬어요. 대학원생 2명한테. 바로 이제 구글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 친구들이 사업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인텔을 때려치고 구글의 16번째 직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의 CEO가 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구글 사상 최초로 가장 오래 출산휴가를 또 가신 분으로 기록을 남기고 계시고요. 이분도 대단하지만 그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들도 대단해요. 첫째는 유튜브 CEO고요. 둘째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소아과 교수. 셋째는 얼마 전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23andMe라고 해서 침을 뱉어서 보내면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스타트업의 CEO. 이 세 자매가 누가 보더라도 말하는 그 엄친 딸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네가 왜 이렇게 똑똑할까가 아니라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키운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에스더 우치츠키라고 하는 여사분이신데요. 이분이 실제로 팔로알토라고 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평생을 미디어 아트를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선생님이신데 딸 3명도 잘 키웠지만 제자 중에 스티브 잡스 딸도 있고요. 미국의 서부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CEO가 제자들이에요. 도대체 애들, 자녀, 학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창의적으로 멋지게 잘 키웠습니까? 하도 그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올해 이제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됐죠. 그래서 트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이분이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문샷 스쿨이에요. 달을 향해서 쏘는 학교라는 뜻인데 재밌게도 이 문샷이라는 표현이 구글에도 있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달을 향해서 쏜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달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개발해요. 적외선 망원경, 렌즈가 2개 달려있는 망원경 막 개발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죠? 달을 잘 보기 위해서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망원경을 만들 게 아니라 달에 가면 되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보고 만져보려면 달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구글은 오히려 그게 더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편견, 선입견, 기술과 관계없이
내가 여기서 달로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뭔가 백지에다가 그리고 개발하면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시무시한 생각이죠. 모든 기업과 회사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수익, 작년 대비 환자 수, 작년 대비 환자 만족도 해서 올해는 열심히 해서 10% 성장을 합시다. 막 쥐어짜요. 막 더 합시다. 뭐 야간 준비 합시다. 뭐 해가지고 쥐어짭니다. 10% 가능할 거예요. 쥐어짜면. 근데 여러분 작년 대비 10배 성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모두가 뭐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죠. 기존의 방법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문샷 띵킹이에요. 다시 병원을 허물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10배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오히려 그게 더 쉽다. 이게 바로 이제 문샷 띵킹입니다. 그 문샷 띵킹을 갖고 구글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이 회사의 미션, 수익을 잔뜩 올려서 주주들에게 나눠주자가 아니라 이들의 미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잘 정돈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좀 엉뚱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식에 대한 집착. 당시 98년도 돌아가 보시면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검색해보면은 블로그인데 광고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막 혼동스러운 그 홈페이지. 지금의 우리나라 홈페이지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당시에 정보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친구가 페이지에다가 랭킹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유저들이 원하는 페이지가 먼저 나올 수 있게. 그게 검색 엔진의 존재 의미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야심찬 꿈을 꾸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리스트업을 하겠다. 실제로 중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다운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대한 서버가 차려졌지만 어쨌건 그러한 야심찬 생각을 갖고 불과 2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 90% 이상을 구글이 찾게 됐죠. 이제 인터넷 사이트는 이제 구글이 끝입니다. 검색은 더 이상 구글을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책입니다. 책은 검색이 안 돼요. 도서관에 가서 빼서 펴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샷 띵킹 합니다. 책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어떨까? 말도 안 되죠. 미시간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대학 도서관에 책을 스캔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보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0년 아니에요. 1000년 걸리는 걸로 계산됐어요. 요 기계를 썼습니다. 하면은 책이 착착착 넘어가면서 스캔이 되는데 스캔이 됨과 동시에 OCR이라고 하는 텍스트 인식이 되면서 글자가 텍스트로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그림이 아닌 텍스트 파일이 되는 겁니다. 1000년 걸린다고 했던 미시간 대학 도서관 6년 만에 끝냈어요. 1억 4천만 권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사놓고 스캔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4천만 권 정도가 끝났어요. 계속 스캔을 해가지고 구글 서버에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를 공개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출판사, 작가, 저작권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요거를 그대로 내놓지는 못하고 그 텍스트를 깨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밌는 검색 도구를 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Ngram 뷰어라고 하는 특수한 검색 도구인데요. 1800년부터 2000년까지 스캔된 구글의 책 중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 연도별로 그 전 책 중에 몇 번이나 그 단어가 나오는지를 그래프로 그려줘요. 자, 달과 별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달이 훨씬 많았어요. 아름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점점 떨어지다가 1960년도쯤에 별한테 역전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1960년도에 드디어 사람이 달에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별인 거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달이랑 별이랑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태양이랑 비교해보니까 태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태양이랑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구랑 해보니까 지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렇게 200년 동안의 사람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과 돈 어떨까요? 옛날에는 사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00년도부터 돈 얘기가 확 많아졌다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결국 사랑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사랑이 약간 올라섰다는 기쁜 소식이고요. 이혼과 결혼 어떨까요? 네, 보니까 결혼은 그냥 꾸준한데요. 200년 동안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구글이 책도 다 스캔을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나가시면 지도를 이제 쫙 펴가지고 보시죠. 그러시나요? 이제 종이지도 아무도 안 보실 거예요. 이제 지도 전공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의 98%를 구글 맵이 다 매핑을 끝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제 이 도구가 편하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를 쓰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너무 걱정이 돼요. 구글 맵스가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다 서비스가 풀로 들어가는데 딱 한 나라가 풀로 안 들어갑니다. 어딜까요? 북한 아니에요. 북한도 내비게이션이 된대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만 구글 맵스가 막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쨌건 구글 맵스를 스마트폰 버전에서는 안 되시고요. 데스크탑 버전에서 줌 아웃을 해서 점점 작게 만들어 보시면은 지구가 작아져요. 옛날엔 네모난 지도 모양으로 작아졌는데 얼마 전부터는 동그란 지구본이 됩니다. 요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왼쪽 아래에 위성 지도가 있는데요. 요걸 누르면 숨어있던 기능이 나와요. 구글 맵스니까 지구만 나와야 되는데 달, 수성, 화성, 토성의 위성이 타이탄까지 다 스캔이 되어 있습니다. 달에 있는 분화구마다 이름이 다 있어서 몰랐습니다. 어쨌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름들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달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이제 지금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구글 맵스만 있으면은. 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구글 맵스를 가지고 태양계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지 몹시 빠릅니다. 막 순식간에 작아져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로딩에 에러가 생겼네요. 좀 기다려볼까요? 아니에요. 로딩의 에러가 아니라 지도가 저기까지밖에 없어요. 게다가 중국이랑 일본 눌러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만 알면 된다. 얼마나 이거를 수십 년 쓰는 사람의 생각이 좁아질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지구를 돌려가면서 달과 수성과 화성까지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요 좁은 남한만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도 정보 이제 끝났고요. 드디어 이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사람의 건강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해요. 구글의 자회사인 베릴리라고 하는 자회사에서는 건강 정보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워낙 빅데이터랑 그걸 학습하는 머신러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인간의 데이터 분석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퀄리티가 문제죠. 저희도 뭐 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가면은 정보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보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거, 건강한 사람의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환자 처방 뭐 이런 정보는 많은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늙어가고 언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노안이 오는지는 정보가 없거든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 10,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시계를 채워줘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킬로 걷는지, 뭘 먹는지 1년에 한 번 스탠포드랑 듀크 의과대학에 모여서 피검사, 눈검사, CT, MRI 다 찍어요.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0대는 건강해요. 그러다가 점점 체중이 늘고 노안이 오면서 혈압이 올라가다가 드디어 병에 걸리겠죠. 미국에 있는 보험제도인 메디케어랑 붙여버리면은 블루 버튼 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생로병사가 하나로 쫙 보이는 거예요. 마치 구글 맵스를 돌려보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인간의 유전자 데이터, NIH는 100만 명의 실험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제 압도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구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집착, 얼마나 대단한지 이 베릴리라고 하는 회사에 치프 메디컬 오피서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만 봐도 이 사람 스케일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제시카 메가예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메가 사이즈의 스케일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쨌건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제가 도구로 쓰면서 저의 생각도 바뀌고 훨씬 스펙트럼도 좀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거나 발표하는 방법들도
훨씬 더 좀 다채로워지기 시작했죠. 오늘 바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트리플 X라고 하는 망작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을 텐데요. 그 영화에서 약간 패러디를 해가지고 트리플 S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냐? 일단은 저 스스로가 거의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학생 입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강의들을 보았는데 강의 스타일이 늘 다 똑같아요. 뻔한 내용의 뻔한 프레젠테이션. 나는 강의를 나중에 더 잘해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스피치 강좌 강의하는 데 가져갔더니 막 되게 막 옷을 잘 입는 법, 뭐 이런 디자인 잘하는 법, 게다가 스피치가 자신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작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좀 실질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내용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마치 007이 출동할 때 새로운 도구를 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사실은 1박 2일 코스로 진행하는 코스의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2시간으로 압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내용과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많이 누락이 돼 있고 큰 뼈대만 지금 전달해 드리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리플 S는 세 가지의 약자예요. 저 나름대로 지어보았습니다. 원래는 슈퍼 스피커 스쿨 해서 엄청난 스피커를 양성하는 스쿨로 만들겠다는 목표였고요. 그 세 가지 테마를 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스마트 컨텐츠, 그리고 섹시한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테마로 할 거고, 오늘 발표도 이 트리플 S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에 대한 내용 먼저 시작을 할게요. 미국에 있는 작가죠. 이 사람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멋진 프레젠테이션이란 대단한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스토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스토리텔러입니다. 마침표 꽝. 결국은 인간은 스토리텔러입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결국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청중의 시선을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는 할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이거를 귀에 쏙 들어오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좀 같이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사실 가상의 그 학회입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 다음 주 수목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진료를 다 받지 안 하고 여기에 모여서 특수한 이제 교육과 혁신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배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인 참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오셔야 되는 역사가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적으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없는 가상의 학회예요. 네. 자, 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기사가 있는데, 요거 제목을 한번 뭐라고 한번 하면 좋을까요? 헤드라인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같이 모으기 위해서 요 주소창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bit.ly 슬래시 하시고 2020년 1월 15일 빈센트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도 보여드릴 노하우입니다만 엄청 긴 주소를 저기다 올려놓으면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짧은 단축 주소를 만드는 bit.ly라고 하는 무료 서비스예요. 저 주소로 들어가서 구글 슬라이드가 연동이 되실 겁니다. 구글 슬라이드를 안 까신 분들은 지금 얼른 깔아주시고요. 구글 슬라이드에 연동이 되시면은 구글 슬라이드 안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기사를 제가 그대로 넣어두었거든요. 자, 한번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멋진 헤드라인 한번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새로 만드셔도 좋고요.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에 끼어 들어가셔도 좋겠어요. 자,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까는 방법, 인터넷 들어가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사를 흥미있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 것인가, 그 헤드라인에 대한 내용
계시는 분들은 옆에 분의 스마트폰이 되시면은 그분 걸로 같이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랑 같은 도구인데요. 대신에 클라우드상에 존재합니다. 최고 100명의 사람이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요. 슬라이드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협업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강의 준비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뚝딱 몇십 장짜리 슬라이드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크롬북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PC방에서 심지어는 남의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도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교수님. 그럴까요? 네. 혹시 접속이 되신 분 계신가요? 네, 접속되신 분들은 작업 좀 해주시고요. 이걸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54분의 선생님, 55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동시에 접속한 사람들의 이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보시면 익명의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구글이 나름대로 의미를 넣어놓은 건데요. 멸종 위기에 있는 70여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0여 종의 동물의 이름으로 접속이 되셨습니다. 주소는 제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남이 작업한 거 지우시면 반칙이에요. 네. 내가 1등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남의 거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아이콘들이 지금 몇 번째 슬라이드에 누가 작업하고 있는지가 다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네, 몹시 자극적인 제목들이 나오겠네요. 네. 역시 여러분들의 집단 재성이 모이니까 정말 좋은 헤드라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1분 정도. 주소도 이거 지우시네. 강의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자, 10초 남았습니다. 네, 요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수많은 타이머들이 있어요. 1분 타이머, 2분 타이머, 3분 타이머 해가지고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면은 이런 타이머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누가 방금 테마를 바꾸셔가지고 다 바뀌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격! 이거는 뭐 파국이다 뭐 거의 그 느낌인데요. 네, 파격. 제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 클릭할 수밖에 없는 멋진 제목인 것 같고요. 화. 책상에서 일어나 성 빈센트로 모여라. 네, 다음 주 화요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화. 책상에서 일어나 성 빈센트로 모여라. 네. 이거는 네, 일단 아신 것 같고요. 파격, 혁신.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네.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의사들의 반란, 네. 한국의학 교육의 새로운 뭐죠? 네. 클릭할 수밖에 없는 제목 좋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학회, 속성 이란의 교수들이, 네, 정말 이건 많은 fellow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국 학술대회, 모두 모여라. 네. 이어 집결하라. 당신이 인류혁신의 시작입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워크샵. 네.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교육 성 빈센트 병원으로 오세요. 전국 의사들 다 모여라. 의학교육의 혁신가들. 네. 프론티어즈 인 메디컬 튜터링. 좋습니다. 2020 혁신적인 교수법 터널, 전국의사 총집단회, 전국 병원 모두 정말 의학교육의 혁신 성 빈센트로 모여라.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구신가 한번 좀 이건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탁월하십니다. 네.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하시네요. 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혁신적인 의과대학의 새로운 시도, 전례 없는 강제 수업 교수들의 의학교육의 혁신적인 발언, 전국 의대 교수 어셈블, 의학 교수법의 방점 방향,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확 바꿔보자 의대 교육, 의과대학 교수 같이. 네. 자, 제가 사실은 원했던 거는 뭔가 자극적인 내용이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사실은 비슷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주 병원, 전국 병원 분야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휴강. 네. 어쨌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이 다 떠나는 거니까 휴강일 수밖에 없죠. 어쨌건 왜 휴강이지? 클릭해서 볼 수밖에 없는 멋진 타이틀. 제목 하나만으로 이미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제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이 만일에 누구나 성공하는 예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하면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트리플 S? 도대체 이게 뭐지? 가서 보고 중간에 나올지라도 한번 보기를 해야겠다라는 호기심을 조금 촉발을 했었죠. 가장 좋은 스토리텔링의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전어죠. 전어하면 바로 떠오르는 혹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진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전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맛이 있고요, 육즙이 좋고 뭐 구우면 이런 거 필요 없이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 끝. 이것만큼 강렬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와 발표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스토리가 나온다면 이미 발표는 안 들어도 될 정도의 테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의 준비할 때 제목으로 후킹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조지 4대 미스테리라는 제목을 했는데 결국은 강의 준비하다가 4대까지 못 만들어서 3대까지밖에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강의 끝나고 와서 왜 4대가 없습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안 하시죠. 일단은 재밌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신기한 동물사전. 뭐 저는 임플란트니까 Fantastic Implants and Where to Find Them 해가지고 제 얼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포스터 보고 이거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봉합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수처입니다.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걸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Back to the 수처라고 바꿨고 티셔츠도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고 있어요. 스타코스, 저는 이제 스타워즈 덕후인데요. 스타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약자를 만들었죠. Soft Tissue Augmentation and Vertical. 말도 안 되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스타코스 하니까 다들 인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약소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단 스타민이라고 지었는데 거기에다가도 또 억지로 이름을 넣었어요. Minimally Invasive No Incision. 인시전을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안 한다라는 느낌으로 강의를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미니멀한가 보다 라는 혹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이 카피 만드는 것만으로 이미 배달의 민족은 게임 끝났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치킨은 살 안 쪄요. 그거 있죠. 치킨이지 뭐 그런 거. 그런 패러디처럼 엄청나게 많은 캐치프레이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잡지에 낼 때에는 그 잡지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내요. 왼쪽 위에는 패션 잡지입니다. 그거 낼 때에는 가을 신상,
버컨디 컬러 양념치킨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냈고요. 오른쪽은 경제지입니다. 경제지 낼 때는 주식 오르면 뭐 하겠노? 치킨 사 먹겠지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심지어는 배달의 민족은 건강, 다이어트와는 전혀 무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스 헬스라고 하는 건강 잡지에도 광고를 냅니다. Just do it. 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 배달의 민족은 끝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배달의 민족은 기발하구나, 재밌구나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러한 제목을 빼는 노하우가 있는데 스틱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보신 선생님 계시다면 이 스틱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형제가 썼는데 너무 사례들이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돼요. 한번 들으면 이 테이프를 뜯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착 빨아붙는 그 메시지. 마침도 그거를 제들도 약자로 만듭니다. Success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Simple, Unexpected, Concrete, Credible, Emotional Stories. 하나씩 좀 볼게요. Simple. 최근에 조금 안 좋은 해석이 됐습니다만 당시의 광고로서는 이보다 더 심플할 수가 없었죠. 저희 옷은 수증기를 흡착하여 발열하는 섬유와 몇 층의 공기층이 있어서 열을 보존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난방비 걱정 없겠네? 요거 한마디로 아 저거 입으면 따뜻하겠구나. 아주 단순한 제목을 뺐습니다. 두 번째, 의도하지 않은 전혀 의외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책인데 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책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난데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부에 여자 매니저가 이 책을 읽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상상 속에서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책을 거기에 녹여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책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경영, 조직관리 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조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좋은 책입니다. 역시 야구랑 매니저랑 도대체 경영이랑 무슨 관계야? 볼 수밖에 없는 흥미로운 테마를 만들어냈죠. 제목과 컨텐츠가 나올 때는 최대한 사실, 실현적이고 수단과 방법이 잘 표시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뭐 여우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부정적인 심리로 사람들이 무의미해하는 심리 현상이 생깁니다라고 하면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여우, 심포도 그 단어 두 개만 설명하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명확한 정보가 들어오죠. 이러한 방법으로 콘크리트한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credible. 그러니까 저희 의학 발표나 과학 발표에서는 근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기전을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그런 것보다 과학 저널에 나온 것 중에서 봐라 환자의 몸에 넣은 뼈가 11년 뒤도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크레더블한 아주 사례 연구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식으로 그림 보여주면서 11년 뒤도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디에 레퍼런스를 넣느냐 오른쪽 아래 기퉁에 저자와 연도만 넣습니다. 저 정보로는 도저히 논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과 같이 계단형 강의이시면 정말 다행인데요. 코엑스다. 코엑스는 평면이거든요. 뒤에 앉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중에도 동영상이나 중요한 테마들을 위로 올려버려요. 뒤에 앉은 분들이 잘 보이도록. 따라서 논문을 저렇게 넣으면 절대로 안 보이겠죠. 따라서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박스에 넣으시거나 풀 제목을 넣어주시거나 페이지나 저널의 제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레퍼런스를 넣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의학적인 술식을 설명하거나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전혀 안 먹힙니다. 하지만 감성으로 접근하면 감동과 함께 이거 좋네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픈힐링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많이 쓰는데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훨씬 환자분들이 편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상피가 되고 이런 거 복잡한 이야기 없이 요즘 해시태그 유행이죠. 힐링 돕네 뭐 이런 거 한마디 써주면은 아 따뜻해 느낌이 참 좋다 이러면서 컨셉이 받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결국은 스토리죠. 옛날에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었는데 요거를 만든 이 두 명의 창업자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근거리 항공사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를 얹은 겁니다. 뭐냐? 두 명의
그러면 창업자가 냅킨에다가 다 그림을 그렸고 마침 거기에 커피잔을 올려서 거기에 이제 커피잔을 찍혔는데 그 냅킨이 아직도 사우스 웨스트 로비에 가면 벽에 붙어있대. 아 그래? 야 사우스 웨스트 천재다 멋있다. 별거 아닌 거지만 스토리가 얹혀지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모 셰프님도 식당을 개업했는데 식당 이름이 무슨 중기계 뭐 이런 공업사 이름을 짓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 음식점 자리가 원래 공업사였었는데 그 부모님이 40년 동안 쓰시다가 자녀분한테 물려줬는데 그거를 결국 팔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서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업사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리는 모르겠지만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확 스토리가 좋은 거예요. 와 가봐야겠다. 인증샷 한번 찍어야겠다.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면 좋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스틱에 나오는 석세스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썰루트라고 해서 군대에서는 뭐 적군의 병력의 규모와 장소와 뭐 위치와 활동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을 만들고 총을 쏠 때에는 숨을 쉬고 릴렉스하고 쥐어짜라 뭐 해서 브레스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거 만들 때 제목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헬로 GBR 해놓고 헬로가 사실은 약자예요. 역시 말이 안 되는 약자입니다. High Successful, Evidence Based, Long Standing, Less Stressed, Optimized GBR. 그러면 뭔가 멋진데? 라고 오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헬로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전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 GBR 되게 좋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이너스 어택. 상하 동안에 저희가 쳐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어택도 약자입니다. 말 안 되지만 지어냈어요. 에이트라우마틱, 트러블 프리, 테크닉, 앤드 크리티컬 널리지. 되게 영어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한국말로 바꾸면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만 사이너스 어택이라고 하는 행사 이름으로 아주 강렬하게 남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석세스 외에 제가 10가지를 더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멋진 스토리를 석세스로 만들고 싶어요. 자,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노트북을 켜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노트북을 켜실 겁니다. 절대로 노트북을 켜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이신 분인데요. 우리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컴퓨터부터는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즉 컴퓨터를 열지 말고 먼저 작업을 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종이에다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오늘 같은 강의 준비할 때도 끄적끄적 많이 되고요. 포스트잇을 사용을 해가지고 수시로 붙이기도 하고요.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은 게임도 많이 합니다. 영화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점차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래서 샤워기에서 워킹 패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늘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농담이고요. 워킹 패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냥 요 책상에 세워놓고요. 이러고서 걸어가면서 빨리 못 뛰어요. 속도가 6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그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산책 안 하고도 방에서, 연구실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청중이 주인공입니다. 청중이 재미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난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청중이 뭘 좋아할까? 지금 뭐가 유행일지를 먼저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는 영화 감독의 빌리 와일더라는 영화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스토리는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게 존재하지만 보이진 않는다라고 해요. 스토리 보다 보면 영화 기생충 보면은 재밌죠.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거대한 건축물과 같은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이렇게 되죠. 서론하고 본론 없이 갑자기 결론. 막 슬라이드 팍 넘기고 막 끝. 우왕좌왕 정신없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되죠.
그래서 스토리는 아키텍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내용에서 가장 좋은 구조는 이 5단 구성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이 5단 구성인데 이게 사실은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구할 때 이러한 방법을 많이 써요. 일단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상적인 궁극의 목표. 하지만 현실은 이래요. 그럼 문제가 보이겠죠. 그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인가에 대한 미래까지 제시하게 되는 프리젠테이션 구조를 갑니다. 자, 벽에 대략적으로 5개의 덩어리를 드시고요. 포스트잇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아이디어이 아니라 현실인데 이건 문제인데 여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슬라이드가 한 장 한 장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저걸 이제 드디어 모니터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입력하기 시작하면 강의 준비는 사실은 하루면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워킹패드에서 걸으시면서 포스트잇을 해서 위치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 바꿔주시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다 내시고 마지막에 슬라이드 만드시면 되겠어요. 저희 치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임플란트 심을 때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심다 보면 이렇게 삐딱해집니다. 이거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장치를 쓰면 어떨까요? 앞으로는 그리고 더 좋은 장치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러한 구성으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강의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다 보니까 테마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 준비하시는 도중에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은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에 어떻게 스토리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제목학원이라고 하는 짤들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림을 놓고 제목을 너무 잘 붙여요.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일본 스모하는 사진을 놓고 제목을 붙이라고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것들 무궁화꽃이 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큐트 앞에 서지 마 이런 것들 어쨌건 제목을 잘 뽑아내는 강렬한 테마를 갖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준비하다 보면은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가 잡다해집니다. 안타깝지만 다 쳐내셔야 돼요. 빼낼 거는 다 빼내셔야 됩니다. 체호프의 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또 안톤 체호프라는 분이 또 의사이기도 하셨는데 극작가죠. 유명한 극작가인데 이분의 원칙이 있어요. 체호프의 총 뭐냐면 만약 극작 중에서 1장에 벽에는 멋진 사냥용 총이 걸려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총을 반드시 2장이나 3장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글 중에서 그 총을 안 쓸 거면 그 총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체호프의 총이라는 겁니다. 우리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슬라이드면은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역시 히치콕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 영화란 인생이 있는데 아주 지루한 인생이 있는데 거기서 지루한 부분만 잘라낸 것이 영화다. 맞는 얘기죠. 지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리고 이벤트랑 재밌는 것만 모아놓으면 압축해서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히치콕 감독은 아주 정반대의 일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맥거핀이라는 걸 씁니다. 저는 저희 강의에서 이걸 아주 즐겨 쓰는 편인데요. 맥거핀은 뭐냐면은 전혀 영화의 진행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뭔지 설명도 안 나오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히치콕 감독이 다른 분에게 설명할 때 맥거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상자에 있는 그게 뭔가요? 이거요? 맥거핀입니다. 그거 어디에 쓰는 거죠? 네,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사자를 다룰 때 씁니다. 스코틀랜드에 사자가 없지 않나요? 그럼 이거 맥거핀이 아니겠네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둘의 대화는 진행이 됩니다. 맥거핀을 갖고 주거니 받거니. 영화 중에 맥거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건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게 뭔지 불편해하지 않으셨을 대표적인 맥거핀. 미션 임파서블 3에 보면은 레디츠 풋이라고 해서 토끼 발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얘가 막 죽었다 살았다 정말 쇼를 하는데 영화 끝까지 그게 뭔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라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궁금해하지 않아요.
재밌게 잘 봤습니까? 맥가이버 항상 등장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는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맥가이버 할아버지는 맥어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반 중요하진 않지만 그 어느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데서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특히 큰 행사 강의를 할 때는 앞에 영상을 좀 넣는 편이에요. 터무니없는 영상을 넣어서 강의와는 전혀 주제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맥어핀으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라고 하는 임플란트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강의였어요. 네오 하면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네오를 영화의 강의 초반에 등장을 시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고 네오로 임플란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영화지만 네오가 맥어핀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반에 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트맨 이 영화 중에서도 가장 명장면으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조커가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은행강도 같이 팀을 짰는데 결국은 5명이 시작했다가 다 죽고 혼자서 순식간에 돈을 다 챙겨가는 기가 막힌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아직도 명장면으로 나오는 게 초반에 이미 조커라는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사악한 애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할 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강의 중에도 의도적으로 저는 적군, 아군을 등장을 시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프닝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적인 치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대리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프닝에 대립이 되는 존재, 멤브레인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힘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대조해가지고 싸웠다, 졌다, 이겼다 하면서 마지막에 오프닝이 승리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흡입력이 뛰어나겠죠. 스토리 중에도 전과 후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차이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일 인물이죠. 동일 인물인데 치아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게 사실 잘 보이는데 영화 볼 때마다 항상 좀 불편한 부분인데 톰 크루즈 씨가 정중성이 잘 안 맞습니다. 차라리 돌아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보면 불편해, 되게 불편하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돌려주고 싶어가지고 베버리힐즈에 있는 치과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나는 네 얼굴에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건 무언가 강의 중에 이 술식과 테마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드라마틱한 술 전과 술 후의 차이, 도입 전과 도입 후의 변화가 이렇게 강렬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의 중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고양인데요. I am the father.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강의 중에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 수가 있겠죠.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움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티드 GIF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동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의 파워포인트의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이런 반복적인 그림인데 동영상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애니메이티드 GIF를 많이 쓰시고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동영상 중에 뭐 수술 동영상이라든지 뭐 하는 장면들이 있으면 그 동영상을 이러한 GP 사이트에다가 올리시게 되면은 여러분만의 이 애니메이티드 GIF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복. 그러면 아주 저해상도로
반복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아주 저용량으로 발표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영상이네? 그런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또는 아주 드라마틱한 시연도 좋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시연 중에 하나였는데 빌 게이츠가 테드에서 했던 강연 중에 말라리아 패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참 강의하다가 유리그릇을 열기 시작합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모기가 들어있었어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청중들 사이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권리한 법이 없다라고 해서 모기를 풀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나중에 저 모기는 그냥 일반 모기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웃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만 어쨌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역시 이러한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다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이 있어요. 화면 캡처 도구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스크린샷은 이미지입니다. 근데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마 거의 다 윈도우 PC 많이 쓰실 건데요. 윈도우 G, 원래 이제 게임용인데 윈도우 G를 누르시면은 영상을 그대로 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는 그 화면 그대로 커서 움직이고 자, 다음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나오죠. 까지 녹화하면 그 영상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화면 캡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스토리 안에는 결과적으로 저는 꼭 감동적인 요소를 뒤에다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드의 영상 찾아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탑 순위가 감동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왜 우리는 교육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무엇을 못하는가? 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감동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테드의 영상을 보면서 영감을 좀 받고 싶으시다면은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은 테드의 영상 한 2,500개 정도를 주제, 제목, 시간, 링크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메디칼 꼭 보고 싶어. 메디칼 검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테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사이이기 때문에 요즘 한글 자막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스토리가 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든 쥐어짜면은 또 하나 나오거든요. 이런 거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사회자 패러디하게 되면은 최고의 수술이자 최악의 수술이었다. 지혜의 술자이자 어리석음의 술자이자 너무 우리 상황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문학 자료들 조금만 변형하시면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스토리텔링들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 그대로 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수술에 대한 슬라이드, 술자에 대한 슬라이드, 환자에 대한 슬라이드. 이미 스토리가 나오죠. 요거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슬라이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자, 스토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마치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나만 액티비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 중에 이런 걸 쓰는데요. menti.com에 좀 스마트폰 들어가 주시면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쓰시려면은 로그인은 나중에 필요하시겠지만 멘티미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로그인 하시고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같이 하실 때에는 menti.com 들어가셔서 저 코드 479667을 쓰시면은 누구나 저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허용해 놓기로는 한 분이 3개까지의 답을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답을 쓰시는 게 여기 화면에 이제 곧 떠오르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이디어, 이야기들이 위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menti.com에 들어가시고요. 거기에서 방 번호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조금 느려서 479667 청중들의 아이디어를 얻는 더 많은 도구들
것들은 나중에 리스트로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것만 좀 먼저 네. 4797은 방번호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 분이 들어와서 답을 써주신 거고요. 프레젠테이션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금 넣어주시고 계세요. 처음에 이제 모르는 장소에 가서 모르는 분들 상대로 강의할 때는 그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답이 겹치는 게 많을수록 그 단어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발음, 긴장, 청중 반응이 생각 같지 않을 때 당혹감, 떨린다, 청중과의 교감, 시선 처리, 시간 맞추기, 레이아웃, 프레임, 끝맺음, 분량 조절, 잉글리시, 영어, 너버스, 타임, 시간 얘기가 많으시네요. 시간, 네. 마무리하기 끝내는 방법, 정해진 틀, 털릴 것에 대한 공포.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털릴 것에 대한 공포. 네, 누구나 갖고 있는 공포죠. 탈탈 털리는 그런 공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청중의 정보를 잘 보고 나중에 또 강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테마인 스마트 컨텐츠와 이제 세 번째 섹시 디자인을 넘어갈 건데 집중도상 쉬는 시간 없이 하고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갖고 오셔서 강의하셔야 되는데 저도 오늘 1시간 전에 왔거든요. 노트북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트북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젠더, 커넥터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HDMI로 바뀌면서 갖고 왔을 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헤르츠 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애플 정품 커넥터보다 오히려 이러한 중국산 내지는 국산 HDMI 커넥터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애플 정품이 있습니다만 그걸 안 쓰고 중국산을 이제 들고 다니고 있고요. 최소한 발표하실 때는 듀얼 모니터 익숙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발표 준비해 왔는데 어머 발표자 노트 안 보이네요. 그럼 이제 땀 쭉 나면서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듀얼 모니터 스스로 바꾸는 방법 숙지하셔야 되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쓰시는 거는 자기 디바이스에 대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강의들이 최근에는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파워포인트처럼 프로젝트로 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LED 내지는 LCD TV로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했던 장소인데 보시면은 여기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는 레이저가 보이진 않습니다. 빨간 레이저는 당연히 안 보이고요. 초록 레이저도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작은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로지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노트북에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조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어두워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밝아지는 거고요. 기능을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저 포인트랑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노트북에 연결을 꼭 해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쓰셔야 되니까 사전에 조금 준비가 필요한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로 들어갈 건데요. 컨텐츠를 꾸미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 아키텍트를 갖고 꾸미는 게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짧고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전달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딜리버리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프리젠터라고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책을 보시면은 카미안 가로라는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본 중에 최고의 책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식으로 몇 분부터 몇 초까지 몇 단어를 얘기했는지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한 정말로 좋은
PT의 교재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강의 슬라이드 만드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발표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팟이라고 해서 MP3 플레이어가 나왔을 당시에 5기가라고 하는 애매한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MP3에 1000곡의 노래를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소화시켜서 딜리버를 했던 그 이후에 아이팟 나노라고 하는 더 작은 MP3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팟이 나온 다음에 아이팟 나노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중에도 엄청난 또 반전이 있었죠. 사람들이 아이팟가 있었고 아이팟 미니가 있었고 아이팟 나노가 있었는데 점점 작아지고 여전히 1000곡이 들어간다. 근데 왜 1000가지 사진을 보여주지? 뭔가 작다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바지를 보여줘요. 강의 내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자기의 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큰 주머니는 1000곡의 노래가 들어가는 아이팟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저 작은 주머니가 항상 궁금했대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느낌이 이제 오죠. 하지만 이제 웃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아이팟 나노가 나온다. 저거 이야기하려고 강의한 동안 얘기 안 하고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빵 덮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뿅 가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요거는 그 전설의 아이폰을 전 세계에 최초로 내어놓았을 때 발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없었던 거대한 터치 스크린을 가진 MP3 플레이어를 소개합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기계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혁신적인 전화기다. 또 이제 전화기도 오늘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디바이스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어플이 많이 준비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잘 보셔야 됩니다.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던 그런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잠깐 농담 보시면서 실제 아이폰의 모습은 저렇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딜리버를 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이제 과학자이고 그 많은 내용들을 학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에비던스와 레퍼런스를 점점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문 검색도 해야 되고 문헌도 찾고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RCT 내지는 그것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시스테마틱 리뷰 같은 것들이 논문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내지는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러한 저널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논문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scala.google.com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문헌 검색 내지는 문헌 서식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구글이 검색이 잘 되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병원 내 IP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논문을 검색했을 때 오른쪽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PDF로 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집에서는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저널이면은 검색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수련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점점 구독을 안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너희들 요즘 문헌 검색 어디 가서 하냐 했더니 저기 천안 어디 옆에 가면은 농업진흥청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옆에 카페가 있대요. 거기 카페에 앉으면
거기 농업진흥청 와이파이가 잡혀가지고 거기로 접속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공부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어쨌건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스칼라닷컴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논문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논문 찾기 어려우시죠? 키워드를 넣고 알림이, 영어로는 얼럿이라고 하는데 그걸 넣어주시면은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가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되면은 저한테 아침에 지메일로 다 와요. 그럼 제가 논문 이런 게 나왔네 카톡방에 올리면 박 교수는 도대체 논문을 언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자기는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메일이 맨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키워드, 특정 저자도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는 포스터를 쓰건 레터를 쓰건 전에 그것까지 구글에서 검색되면 다 저한테 알림으로 와요. 그래서 항상 논문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논문이라든지 연결된 저자와도 이렇게 연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전 트렌드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엔그램스 뷰어라는 걸 이용하시면은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컨텐츠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미 지난 200년 전의 얘기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trends.google.co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구글 검색의 트렌드예요.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rends.google.com에 들어간 다음에 검색을 제가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으로 하고 2004년부터